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어제는 아주 이제 반등이 깔끔하게 잘 나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저가 대비하면 7%나 넘게 올라줬으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강력하게 강조해드렸던 뭐 단기 쌍바닥이죠. 그 기술적 반등 조건을 완벽하게 확립을 해주면서 머리 위로 짓눌렸던 아주 이 짧은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을 오늘 이제 돌파를 만들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쌍바닥 이후에 뭐 돌파 시나리오를 이제 어제 짚어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프리장까지만 해도 위로 이제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그러니까 돌파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장이 열리고 나니까 또 지독하게도 메이저들이 장중에 다시 한번 매도세를 만들면서 상당히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 현대차, 그러니까 위로 치고 못 나가진 않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질질 새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장중에 아주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차트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방으로 추세를 완전하게 전환을 한다는 건요, 물론 이제 과거의 자리 때처럼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빠르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그죠? 빠르게 나오니까 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진을 빼는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 흐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추세를 전환할 듯 말 듯 하면서 머리 위 저항대만 맞으면 콕콕 내려오면서 아주 심리적으로 피를 말리고 힘든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 다양한 전환의 형태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앞의 흐름을 좀 예측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이 지루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놓고 머리 위 저항대를 뚫고 상방 전환을 만드는 그 구체적인 기술적 조건과 그 필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주님들 귀에 쏙쏙 박히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일단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대하는 본질은 뭡니까? 고가 대비 낙폭과대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 반등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우리는 좀 과거 차트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원래 현대차는 장중에 이제 투매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면 밑바닥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외봉 반등이 상당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V자 반등의 형태죠. 주포들이 계속 누르다가 장 막판에 이제 기습적으로 급전환을 시켜버리는 봉이죠. 최근 이 현대차의 상승 6개월 동안은 항상 바닥 구간에선 매번 같은 형태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번 자리는 주포들이 좀 판을 다르게 짜고 있다. 한 번 툭 치고 나서 또 한 번 내려와서 툭 치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돌린 자리가 나오는데 돌리는 자리 역시 상당히 약세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이제 뻗어나가는 우상향 구간에서는 개인들을 안 태우려고 외봉 반등이 툭툭 나오지만 현대차는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한풀 꺾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 조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루한 조정장 혹은 하락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멀리 뭐 갈 필요도 없이 24년도 때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자, 이때도 강한 상승 뒤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루한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하락 구간에서는 보통 어떤 형태로 바닥이 나오냐면 외봉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쌍바닥의 반등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돌려요. 그죠? 항상 이렇게 어때요? 단기 반등이 나올 때마다 하루의 외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외봉 반등이 아니라 며칠씩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을 보인다라는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갈 듯 말 듯한 이 밑바닥에서 며칠 기면서 진을 빼고 비로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더라. 자,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자, 주포들이 그러니까 장세에 따라서 반등에 대한 그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세력들의 아주 소름 돋는 치밀한 계산이 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 추세에서 이제 왜 외봉 반등이 많이 나오냐? 자, 주가가 이제 정석대로 위로 달리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우상향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심리가 이제 광기, 그리고 포모죠, 포모. 그죠? 그리고 엄청난 저가 매세, 대기 매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매집을 끝내놓고 돈을 써서 주가를 이제 위로 폭발적으로 쏴서 올리는 중인데, 세력들 입장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지루하게 뭐 지금같이 오래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면 그때 이제 눈치 빠른 개인들이 어라 싸다 하면서 저가에 무임승차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포들은 개미들이랑 그러니까 수익을 나눠 먹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살 기회와 뭐 그런 생각 시간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외감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V자를 만들면서 아주 급하게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향장에서는 매봉 반등이 이제 정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추세가 이렇게 한풀 꺾인 국면은 말 그대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공포, 불신, 그리고 위에 물려있는 뭐 대기 매도세죠? 대기 매도세. 이 매도벽이 있어요. 매물벽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무작정 V자로 곱게 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대한 이 매도 폭탄을 맞아버리면서 세력마저도 불러져 버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포들은 며칠간 바닥을 이렇게 기는 흐름을 만들면서 지지선을 지켜주는 이 횡보 흐름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우상향 구간에서는 타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외감을 유발시키면서 외봉으로 반등이 나온다. V자 반등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고 매수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후자의 경우겠죠. 후자의 경우. 그죠? 시간을 끊는 형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야지 보통 이제 주가를 돌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자기들 주포들이 말고, 그러니까 나 말고 매수를 해줄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헬같이 지켜주면 어떻습니까? 또 저같이 차트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단단하게 지지가 된다, 뭐 바닥인다 하면서 기술적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자기 돈을 직접 주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쁜 지지 흐름을 슬쩍 보여주면 외부의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더 적은 돈에 주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루한 흐름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 조정 구간의 지지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지금 전저점 있죠. 전저점에 대한 훼손 여부라는 겁니다. 지켜내주면 다시 방향성이라는 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땅바닥이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상승에 대한 그 신호탄이 이제 언제 나오냐, 그 본질은 뭐냐, 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쌍고점을 맞고 추세에 대한 이탈 신호를 알렸던 이 11이동 평균선. 계속 이렇게 정을 맞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줘야 임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탄력이 그 뒤로 좀 매수세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점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며칠 흔들리더라도 이 이동 평균선 돌파 작업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장중에 지금 운봉이 떨어지지만 뭐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할수록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며칠 뒤에 그걸 어떤 형태로 이제 강력하게 뚫어내는가,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가, 뭐 이런 부분만 지금 잘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대차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자동차주들도 보면 그러니까 밑으로는 하방 경직이 나오고 뭐 모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동 평균선에서 현대 오토에버도 밑으로는 지지가 나오고 오늘 단기동 평균선 돌파 나왔잖아요. 근데 위로 어때요? 똑같이 11선 저항을 받는데 이게 아직 돌파가 안 나오죠. 횡보를 하면 이평선이 끌어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대한 돌파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지금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은 이 바닥 따지기의 형태 그리고 같은 시그널들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점 이탈만 안 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점 고점 계속 높여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실으면서 거래량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돌파가 되는지 그 수급이 쏠리는지 그럼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가속화. 그 흐름이 이제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랑 같은 거죠. 역배열에서 그런 흐름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고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고 그렇게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안착을 해야지. 이렇게 안착이 돼야지 주가가. 그때 이제 현대차도 뭐 상승을 논하면 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게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 그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리는, 그러니까 다른 흐름이 나오면 이미 지금 저점 매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상 신호가 나오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문자를 어차피 보내드릴 거라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가가 좋으면 장점이 남들보다 좀 더 오랜 이 시세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눌림도 매수로 잘 활용을 하셔야죠. 아직 뭐 11선 돌파도 안 나왔는데, 그죠? 저는 계속 지금 돌파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점, 그 흐름들이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온전한 돌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지션을 유지 중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저점을 만든다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이 직전 저점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밀리는 건 좀 힘들 거라 보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 보통 하방 경직이라 하면 그 기간이 3에서 5일 정도의 이제 간격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돌파를 만드는 그 시나리오로 갈 거다라는 거죠. 자,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네. 단발성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추세를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위치이기 때문에 그 반등은 좀 더 강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파를 우린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탔는데 돌파할 자리에서 물론 이제 돌파가 나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매매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앞에 구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기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시 우리가 관리를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지를 하다가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돌파 확률이 지금 이제 90%라 보는데 이탈에 대한 확률이 그 10%라고 봐요. 이 10%의 흐름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매수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돌려쳤는데 근데 깨지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하잖아요. 정리. 그냥 조금 먹고 나오는 거지. 돌파가 되고 이탈이 되는 라인에서. 왜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매집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10%를 대비해야지 그래야지 이러한 하락을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돌파 정말 좋다 이거예요. 유지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 10%의 확률을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와 대응점을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같이 맥점이 유지가 되면 유지라고 보내드리는 거고 아직 신규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저점만 놓친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야금야금 매수를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깨지면 그때는 항상 대응 이때도 마찬가지죠. 깨지면 항상 이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실시간 매수와 매도 이 전환 맥점 신호를 못 받고 계시거나 홀로 지금 이 어려운 조정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현대차 째려보는 뭐 매일 확인하는 맥점 일봉이 됐든 그죠? 뭐 파란 밴드의 하단 라인 아니면 맥점 분봉에서 이런 돌파에 대한 자리들 이런 확실한 세력들의 시그널이 딱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해야 되면 매수 매도를 해야 되면 매도 그러니까 실시간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주주님들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물량이 없으신 분들 이 횡보 구간에서 야금야금 좀 사모으라고 기준 딱 잡아드렸죠. 이런 장중 실시간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지금 매수를 이야기하고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